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휙 하고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중개사가 준비해 놓은 서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넘어간 경험, 사실 이런 경우가 계약 분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서 한 줄의 내용이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의 손익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있는데 이를 놓치면 나중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조항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 표기의 정확성 확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건과 특약 사항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법적 분쟁 예방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인 기본 정보, 금전 조건, 해제 분쟁 조항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실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계약서 검토는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불안감이 사라지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실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 표기의 정확성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서 상 매도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 권한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계약금 3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6개월 이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동산의 정확한 표기입니다. 주소, 집원, 동호수, 면적, 용도 등을 등기부등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와 실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신축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상 면적과 추후 등기 시 면적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면 관리비, 세금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건과 특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계약금과 지급 일정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0%이며 지급일과 금액, 지급 방법을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계약금 3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불일치하면 계약이 지연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둘째는 특약 사항입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특약으로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 모든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침해를 말소한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빈 상태로 인도한다. 주택 내부의 부속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인도한다. 하자 발견 시 수리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등이 있습니다. 특약은 구두로 합의해도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법적 분쟁 예방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계약 해제 조건과 위약금 규정입니다. 민법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계약서에는 이를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줄어드므로 표준 계약서 문구를 사용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지정하지만
매도인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소송 관할이 불분명해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법원 소송 외에 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으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조항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건과 특약의 명확화, 계약 해제 위약금 분쟁 조항의 구체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수억 원대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자문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부동산 계약서 작성 요령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